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를 12월 3일 날 밤에 원장인 저한테 보고했느냐, 저한테 보고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 명예를 걸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방금 대통령으로 전화받고 방첩사령부도 전화받은 내용을 11시 6분에 알고 있는데 11시 30분에 정무집계회 때 바로 제 앞에 앉아 계셨거든요. 그거 어떻게 말씀 안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날 홍장원 차장이 정무직 회의에서나 아니면 저하고 따로 면담을 할 때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즉 싹 다 잡아들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전혀 못 들었고요. 그 다음에 방첩사를 지원하라고만 대통령이 말씀을 했는데 정치인들이 방첩사가 정치인들을 체포하러 다닌다는 얘기도 저한테 하지 않았습니다. 조태용 원장한테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제가 지난 1년 넘게 우리 조태용 원장님을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보고했죠? 예, 근데 원장님께서 저한테 보고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몇 시에 엄중한 자리인 만큼 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엄중하고 민감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받은 것을 어떻게 데퓨티가 원장님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지휘 개선으로도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질문하고 나머지 답변하세요. 그래서 조태용이 보고받고 그다음에 차장은 뭘 했고 국정원은 그다음 뭘 했고 그다음 조태용 원장이 그 사직서내라고 통보했잖아요. 그까지 좀 얘기. 원장님 송구합니다만 그냥 당시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국정원장께서는 하루에도 뭐 책 한두 권 정도의 정보 보고를 받으시고 워낙 많은 보고서를 받으시고 또 더구나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충격적인 사항이라 아마 당시 사항이 많이 헷갈릴 수 있으십니다. 더구나 제가 얘기한 부분이 굉장히 단편적이고 조태용 원장님께서 12월 6일 날 그 기자회견 하셨던 것처럼 제가 대통령께서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라고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정황상 관련된 보고를 드렸는데 10시 53분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11시 6분에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어떤 내용인 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할 때는 우리 국정원이 놓쳤지만 아마 대통령께서 이렇게 싹 다 잡아들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국내에 장기 암약하던 간첩단 사건을 적발했나 보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까지 긴급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정원에까지 지원을 요청한다고 추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영 간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명단을 받아보는 순간에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라고 전반적인 사항이 흐트러져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11시 6분에 방첩사령관하고 통화한 다음에 11시 30분에는 그 원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원장님 직무실에서 긴급 정무직 회의가 열립니다. 만약에 자리에 안 계셨다면 모르지만 방금 대통령으로 전화받고 방첩사령관도 전화받은 내용을 11시 6분에 알고 있는데 11시 30분에 정무집계회 때 바로 제 앞에 앉아 계셨거든요. 그거 어떻게 말씀 안 드릴 수가 있습니까? 홍장원 1차장도 앞에 앉아서 조금 전에 방첩사 지원하라는 지시를 대통령으로 전화를 받았다라고 보고를 받았다고 했죠. 정무직 회의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 이 사항을 알았습니까? 정무직 회의가 끝나고 네. 제가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다시 본인이 혼자 찾아와서 그때 저한테 대통령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마 제가 원장님이 제가요 원장이 외국에 있는 거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말씀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가 몇 시쯤이었죠? 정무직 회의 끝나고 바로니까 제가 한 10분쯤 회의를 했다고 저희 실무자들이 기억하니까 뭐 11시 한 50분이나 뭐 45분 50분 네. 그거가 아닐 겁니다. 정무직 회의할 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이 국정원은 뭘 할지 모르니까 비상계엄 때 스터디를 해서 아침에 정무직 회의하자고 지시했다 했죠? 그렇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끝나고 홍장원 1차장이 방첩사 지원하라는 대통령 전화를 보고했는데 무슨 지시는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죠.
말씀드려도 됩니까? 예. 우선 그 정무직 회의에서의 얘기는 그 당시 어느 한 정무직은 저한테 그거는 법령과 매뉴얼을 찾아봐야 될 것 같다. 아니 저 묻는 답변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자는 게 아니라 하게 되어 있는 해가 그러니까 하게 돼 있는 일이 뭐냐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스터디 하라고 그다음에 묻는 것만 답하세요. 그다음 방첩사령관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무슨 지시인지는 몰랐다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죠. 대통령 지시가 방첩사 지시한 건데 뭐인지 확인을 안 했단 말이에요. 홍장원 1차장은 당연히 얘기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홍 차장이 오후에 야당 대표한테 한번 전화 한번 하시죠. 이것이 어떻게 정치적인 중립 위반이죠? 전화하라는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저는 그런 민감한 상황에서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던 야당 대표에게 국정원장이 전화를 하는 것은 정치 개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그 국정원장은 저한테 전화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정치적 중립 위반한 거 아닙니까? 김병기 의원님 제가 아는 분이니까 연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는 저는 한 번도 악수도 해본 적 없는 분입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죠. 홍장원 1차장이야말로 실제 이번에 차관 장관급 중에 유일하게 대통령 지시 이거 잘못됐다는 걸 하고 묵살을 함으로써 국정원을 살렸어요. 사실은. 차관급 이상 중에 유일하게 홍장원 1차장만 이것은 너무나 잘못됐다 인식하고 이걸 뭉갠 겁니다. 국정원을 살렸고 조태영 원장을 살렸어요. 만약 그 지시대로 했으면은 여기에 지금은 단순히 제가 봤을 때 부하 수행 정도 걸릴 텐데 만약에 그 홍 차장이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지금 여기 안 있고 구속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말도 안 되는 뭐 전화하라는 아이디어 낸 걸 가지고 정치적인 중립 위반으로 사표를 써라? 이거 월권행위 아니에요? 제가 직무 범위 내에서 한 일이고 직무 범위가 아니죠. 이것은 대통령 용산에 지시고 한 건데. 아닙니다. 홍 차장 나와 보세요. 인사 건의를 했고 대통령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직무 권한을 벗어난 거예요. 권한도 아닌데. 저는 인사 건의를 할 당신을 살린 사람을 그렇게 내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겠습니다. 안 되기는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은 당연히 그런 거지. 홍 차장이야말로 유일하게 현 정부에서 고위급 중에서 대통령 비상계엄 잘못됐다는 것을 묵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보직해임 시키고 파이아웃 시켜요? 해병대 박정훈 대령 똑같은 사례예요. 홍장원 전 1차장에 대해서 사직서를 받았다 하셨는데 사직서를 받으신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그 비상계엄이 있었던 12월 3일 그 다음 날인 12월 4일 오후에 저한테 찾아와서 우리 홍 차장이 야당 대표하고 전화 한번 하시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상황에서 그 조언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정치 개입이 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엄중한 시기에 같이 가기가 어렵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사직서를 내라고 하니까 홍장원 1차장이 그냥 사직서를 별다른 뭐 설명 없이 제출했습니까? 제가 본인을 오라고 해서 정무직이라는 건 임기가 없는 자리니까 어느 때든 그만두려면 그만두는 거고 나도 그런 마음이고 이번에 정무직 교체가 있으니 사직서를 내라고 했고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윤석열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조태용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알린 바가 있었다고 하셨죠? 당시 상황을 좀 설명드릴 수 되겠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일단 오전에는 원장님께서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후에는 그래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든가 방첩사를 지원하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조금 마음이 가볍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보고를 할 때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라고 얘기만 하고 딱 끊고 그다음에 다른 얘기는 안 하나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보고를 보고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보고를 거부하신 겁니다. 제가 정무직에 얘기하지 않은 것은 내용 자체가 너무 민감한 부분이라서
다른 사람들하고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무직 회의를 마치고 제 보좌관에게 원장님께 보고 드릴 수 있는 사항인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서둘러서 원장님실로 보고를 들어가는 것을 비서실 직원들이 다 봤으니까 아마 보고 드렸던 것 자체를 다르게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문 열고 들어가니까 원장님께서는 그 정무직 회의를 하셨던 그 소파에 그냥 앉아 계셨고 제가 앉자마자 원장님 제가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통령님께서 해외 출장을 이미 출발하셔서 아마 국내에 알고 저에게 전화하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뜻은 원장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해외 출장이 있으셨어요. 아마 국정원장 정도의 출장은 대통령께서도 아셨을 테니까 아마 착오인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그 이외에는 저에게 전화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아무 말씀 없었습니다. 더구나 비상국무회의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오셨을 텐데도 비상국무회의에 갔다 왔다라는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서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조금 좀 놀라게 방첩사에서 지금 이재명하고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다소 의외의 답을 받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 그래서 아니 지금 내일 아침에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더구나 정무직 회의도 지금 TV에서는 계엄군과 시민, 경찰, 국회 관계자들이 엉켜서 정말 국가의 초유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순회 회의에서의 어떤 결론이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 그럼 그 야간 동안은 뭘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고 하면서 방첩사에서 한동훈과 이재명을 잡으러 다닙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원장님 그래도 최소한의 업무 방향이나 지침은 주셔야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앉았던 소파에서 일어나서 가버리셨어요. 더 이상 보고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홍 차장께서는 원장이 정치 개입이라고 판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 원장님께서 정치 개입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치 개입이라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른 얘기인데요. 그 다음 날 11시 30분 정무직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원장님께서 이런 제의를 하십니다. 통상 일주일에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정무직 회의를 하는데 상황이 엄중하니까 우리 매일 아침마다 티타임을 하면서 상황 관련된 부분에 대한 대처 협의를 합시다. 저는 그거를 아침마다 9시에 원장님하고 티타임 하면서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러면 원장님께 어떤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일날 오후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오전에 야당 대표께서 비상계엄에 군을 동원해서 도리어 북한의 군사위협이 더 가중되는 면이 있다라는 발표를 하시면서 조금 북한 군사에 대한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시는 말씀을 하셔서 그래 맞다. 지금 비상계엄은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부분이니까 대통령실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니고 국회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그냥 원장님께서 야당에다가 얘기해서 북한 관련된 부분 한반도의 안보 상황 우리 국정원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외 관련된 부분의 동맹과도 잘 소통하고 있고 국내 사회 질서도 잘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으니 국정원이 앞으로 나름대로의 어떤 비상계엄 이외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국면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전화 한 번 하는 게 없겠느냐고 브레인스톰 차원에서 그냥 건의드린 겁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원장님이 저를 경질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다들 알고 계시지만 12월 6일만 하더라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원장님께서도 12월 6일 날 당일날 12월 3일 날 홍장원이가 대통령 말 안 들어서 경질한다는 말씀을 하실 수 없으셨을 겁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이유로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다만 제 입장에서는 대단히 억울하고 문제시되는 게 대부분 잘 자세히 보시지 않으면 잘 모르시겠지만 국정원법 11조에 보면 국정원 직원이 정치 중립을 위반하면 7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평소와 다르게 11월 6일 12시에 국정원장께서 이례적으로 자청하셔서 기자회견을 한 상태에서 홍장원 차장을 정치 중립 의무의 위반으로 인사경질했다고 하는 부분은 죽으라는 거예요. 사법적으로 매장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말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네이버를 쳐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시민단체에서 저를 고발했고 12월 8일 그날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된 그 다음 날 저는 검찰로부터 시민단체가 고발한 정치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검찰에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면 국회에 공익제보 보호를 요청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홍 차장께서는 경질당한 것이 정치적 보복으로 느끼셨겠네요. 처음에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12월 5일에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시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벙커에 갖다 넣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이상입니다.